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걸 찍는 시간이 2021년 1월 13일 자정인데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 보선 때문에 정치인들과 정치꾼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죠? 참 비참합니다. 저는 이 야권에 분화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은 그 비교하셔서 쉽게 아실 게 교육감 선거를 보시면 돼요. 항상 여권 좌파 쪽에서는 한 명의 교육감 후보를 내는데 야권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대여섯 명이 나오죠. 또는 서너 명이 나와서 파토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강남 쪽에서도 서울에서도 좌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야권 보수를 자칭하는 애들이 보수 성향의 정책을 펴는 교육감들이 그 허명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죠. 이번 서울 보선에서는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지금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그 근거는 지금 현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고고TV가 박빙 열세라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을 박빙 우세라고 봐요. 안철수를 제외하더라도.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3자 구도로 가도 저는 국민의힘이 박빙 우세라고 봐요. 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하냐 하면요, 고고TV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특히 안빠들이나 홍빠들, 친박 태극기 부대 유튜브 세력들은 고고TV를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기기 위한 방송이에요, 고고TV는. 그런데 왜 이런 근거를 논리로 계속 방송하느냐 하면은 서울 시민의 60% 이상이 70% 정도가 문재인 정권을 퇴출하라 그러고 2개월 반, 3개월 후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을 퇴출하라 그러고 서울시장을 바꾸라 그럴 겁니다. 지금 그게 문재인 지지율로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힘을 강하게 한 명으로 모으면은 좋아요. 더 좋죠. 근데 변수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철수라는 개 나와가지고 내가 단일을 하고 내가 대권을 가져가겠고 내가 서울시장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변수로 작동된 거예요. 그러면은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우파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면은 항상 대치되는 개념이 좌에 대한 개념이 우고 진보에 대한 개념이 보수매로 보수를 버리면 안 돼요. 보수의 확장이 중도 정책을 포용하고 진보 정책을 포용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유연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고고TV의 논조입니다. 여기서 안철수가 지금 걸림돌로 나왔는데 안철수를 가운데 두고 국민의힘 쪽과 국민의힘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보수의 참상이고 비참한 거고, 그런 보수 주류인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이래 지금까지 대참패를 당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혐오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오늘 세 명의 정치 거물들이죠. 김종인, 김무성, 홍준표는 정치 거물 아닙니다. 하여튼 홍준표는 외곽에서 가장 강하게 국민의힘과 김종인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홍준표죠. 그건 불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무성이는 야권이 아니라 제야에서 보수 정권을 찾아오자는 사람이고, 김종인은 현직에서 강하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을 끌고 중도로 확장해서 정권을 찾아오는 사람이고, 이 세 명이 다 튀어나와요. 홍준표는 맨날 튀어나와. 이거는 김종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 한심한 사람들과 뭘 하겠나? 4.7 서울 보선까지만 나는 이 당에 있겠다. 홍준표는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비상신국연대 태극기 세력과 장애투쟁 국민대회에 주력할 것이다. 그 다음에 김무성은 야권의 후보가 안철수도 있다. 안철수를 유리거르처럼 다뤄야 한다. 다 끼어들죠. 이 김종인과 홍준표, 김무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김종인은 국민의힘이 주류로서 보수의 주류로서 정권을 탈환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김무성이는 밑에서 도와주고 있고 보수 정권의 탈환을 위해서 홍준표는 보수 우파라 그러면서 보수의 주류인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려 하는 놈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치력과 전략적인 사고가 누가 가장 뛰어난가? 김종인이가 제일 뛰어나고 고고TV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뛰어나고 홍준표는 전략이고 뭐가 없는 애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응? 김종인 씨가 오늘 나와서 그럽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이다. 내가 여기 국민의힘에 와서 8개월째 돼가는데 내부에서 나한테 무슨 별의별 말이 다 많지 않느냐. 내가 무슨 이 당을 좌클릭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아주 정치라는 게 고약하고 고된 일이다. 응?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당대표로서 한 번 더 당을 이끌어달라는 호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별로 머리가 없다. 내가 안 한다.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정치라는 게 웃으면서도 밤낮 머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 편하지 않다. 내가 나이가 80을 넘었는데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은 내가 뭐라고 굳이 이 짓을 하겠나. 맞죠? 참회로 지금 국민의힘을 하는 거예요. 참회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저걸 착살내려고. 공공선이라는 게 있죠. 공공선. 미국 공화당 의원 그 루비오인가? 저는 책 이름만 들어봤어요. 과거에. 응? 공공선 자본주의를 나눠줬더니 당 의원들은 당을 좌클릭한다고 당을 좌클릭하려고 그런 것을 돌렸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들하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하고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다. 이 공공선이라는 게 말이요. 미국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이라는 게 책 속에는 내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얼핏 나요. 그런데 이 공공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상생, 지금 이명박 때부터 상생, 약자 보호, 이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게 공공선 자본주의예요. 보수의 가치예요. 보수의 가치. 미국 공화당 소속이라고 루비오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때 돌렸다고 102명의 의원들은 싹 돌렸다 그랬지 신문에 났잖아요. 나는 잘했다 했는데 TK 수국 꼴통들이 또 불만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문제야. 너희들은 TK 수국 꼴통들이 맨날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당, 문재인 독재 그게 어느 시대인데 이 사람아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TK 꼴통들은 그구들하고 그렇게 엉켜가지고 그러고 있니? 좀 철학책을 상대편을 이기려면 상대편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문재인 586을 공격하는 애들을 보면은 과거에 586 운동권이었던 애들 김건식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애들이 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몰라. 지금도 제가 60대라 그랬죠. 50대 중후반에 586 운동권 애들을 만나보고 60대 중반, 60대 후반 애들의 그 사회 친구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말하는 게 말이죠. 현양시창으로 달라. 그냥 60대 이런 사람들 70대는 잘 안 만나니까 60대 이런 사람들을 하는 말이 그 성장, 박정희의 성장, 또는 그 거대한 기득권, 세상을 바라는 부분이 이분법적으로 있어요. 586 쟤네도 이분법이지. 그런데 쟤네는 최소한 좌파 이론에 무장됐고 586대 책들 많이 읽었잖아요. 그 운동권 서적들.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꽤 읽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적에. 그거 안 읽었으면서 그냥 돌멩이 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전두환 물러가라고 한 것들은 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그 당시에 책을 수십 권은 최소한 읽었고 토론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철학책이에요. 인문학적인 책이고 사회 문제를 한 거고 20대에 그런 책을 안 읽었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20대들이 읽을 책은 사회의 부조리, 사회가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50대, 60대에 살아갈 거는 어떤 세상인가를 그걸 읽는 게 현 사회를 비판하면서 발전하는 내용을 20대들이 읽죠.
그걸 안 읽은 애들이 관료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TK 수구 세력 꼴통들이 그냥 행시만 봤어. 사시만 봤어. 그리고 5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출세한 애들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 지금 TK 수구 꼴통들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문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다양성이 안 되죠. 깊이가 없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좌파들한테. 김종인 씨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나이가 80대인데도 불구하고 학자였잖아요. 학자, 서강대 교수. 그 기본적인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경제학 책만 읽어요? 사회학 책도 읽고 인문학 책도 다 읽죠? 그죠? 그게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립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TK 수권은 관료 저것들이 관료 지향 출세주의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것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박정희 시대 때 성장만 갖고 기획을 하고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성장을 5, 6%, 박정희 때까지 11%, 12%, 전두환 때까지 10%, 11%, 김영삼 때까지 6%, 7%할 거야.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선으로 가야 된다고. 586들이 공동의 선을 하다가 다 망가뜨리고 지네만 선을 가지고 왔잖아. 초양극화를 지금 인류 역사는 조선 반도 역사상 최고 양극화가 벌어진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란 말이야. 그럴 적에 공공선을 던져줬으면, 그 책을 던져줬으면 감지덕지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좌판이 뭐 민주당 이중대 이렇게 안에서 수국골통들이 비난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나도 안 해. 솔직히 나도 국민의힘 그 TK 꼴통들하고는 정치 안 해. 내가 정치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공선 자본주의를 던져줬더니 나한테 막 좌클릭이라고 그런다. 좌클릭이라고. 이것들이 정치인으로 자질이 부족한 것들이다. 국민의힘 애들이. 안 해. 근데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대 초선들이 관료 출신도 아니고 그래도 밑바닥 생활을 한 애들이 국민의힘 50대 초선들이 68명이에요. 그 중에서 관료 출신 아닌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추수진이 관료 출신 아니죠. 김은혜 분당갑, 은혜야 사랑한다. 김은혜 분당갑 기자 출신이에요. 우리의 호퍼 윤희숙이 학자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저것들 같이 더러운 시민단체 NGO를 팔아가지고 삥 처먹다가 권력을 잡은 것 저것들 돌멩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게 관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력을 키운 조수진이나 김은혜나 윤희숙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공공선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고 자, 김무성이가 나옵니다. 김무성이가 지금 염려하는 게 그건 그 단일화를 하면 좋아요. 저도 원해요. 근데 안 되는 게 왜냐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철수는 입당을 해야 되고 합당이 돼야 된다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3자고 들어가면은. 근데 안철수가 지금 착각하고 걔는 오판도 아니고 착각이라니까. 판세를 완전히 못 올려다니까. 안철수는 10년 동안 항상 그랬다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 김문수하고 안철수하고 박원순이하고 붙을 때보다 더 국민의 중도층이 보수화 경향이 있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요. 안철수는 현격한 차로 3위를 할 거예요. 3자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 문재인에 대한 적개가 3년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가 붙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를 치고자 하는 욕구가 배가 돼 있고 국민의힘이 계획만 하면은 그 기세가 몰고 가서 국민의힘이 3자고 돼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현장 정치인들은 김무성이 같은 애들은 정치공학으로 볼 거죠. 저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현상을. 사회학적인 현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런 걸 강의할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고
안 가야죠. 그죠? 1대1로 붙어야죠. 우리는 그게 더 낫죠.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다가 안철수가 입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질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시장을 지더라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대권을 줄 수가 없고 안철수한테 보수가 없어질 수가 없어. 안철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당이 왜 필요가 한데? 어이 안철수 정당이 왜 필요한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궤변이에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계속 궤변과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경우는 안철수를 저격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 보수 진영이 아니다. 안철수를 유리거처럼 다뤄라. 응? 3자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에 불과하다. 이것도 문제야. 제가 그랬죠. 이길 수 있어요. 3자 구도 가도. 보시자고 나중에 3개월 후에 3개월 남았잖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 과연 보수의 표가 안철수 쪽으로 분리가 되는가? 과연 중도의 표가 안철수 쪽으로 다 가는가? 보시자고. 이 김무성이도 4번이나 쳤잖아요. 김무성의 그 도장론, 옥새론부터 해가지고 총선 참패, 대선 참패, 지선 참패, 그리고 요번에 총선 참패 다 관여했는데 다 졌잖아. 그러니까 TK 수국 골통들은 패배의 악몽만 있는 거야. 그리고 불안한 거야. 공포가 있는 거야. 또 지면 어떡하나? 또 지면 어떡해 임마. 너희 싹 나가야지 이제. 그냥 나갈 수가 있나? 국회의원이 4년인데. 그래서 3자 구도로 국민의힘이 승리 불가라는 안철수가 아니 김무성이는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승리 불가하니 안철수를 살살 유리거래처럼 조심해서 다뤄서 입당을 시켜서 1대1 구도로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철수 진짜 간잡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를 잘 몰라 안철수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순진해서. 댓글이나 읽고 일반 여론만 들어서 그래 그 사람이 안철수가. 정치공학을 안 따진다 그러는데 안철수만큼 정치공학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고고TV는 정치공학을 안 따져요. 그래 김무성이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수고 현실을 인정하고 잘 다뤄야 한다. 그런 사람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 보수 전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도 안 대표가 이대로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 야권이 분열해 무조건 지는 판이니 안 대표가 큰 장애물을 스스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치워줬는데 격려하고 하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거꾸로 본 거죠. 그래서 김무성이가 이게 사내 같아서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이런 밀당에 실망해서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은 밀당에 실망해서 표심도 돌아설 수가 있고 양쪽이 한 발자씩 물러서야 한다. 세석밖에 없는 국민의당과 102석 국민의힘 중 누가 더 답답한 상황이냐? 국민의힘이 더 답답한 상황이 아니냐? 망해도 더 크게 망하고 없어도 더 크게 망하니까 안철수한테 입당이나 합당을 강요하지 말고 양당 사무총장에 만나서 협의를 시작하고 김 전 대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설득을 해라. 무조건 당에 들어오라고 하며 압박하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죠? 안 들어와요 안철수는. 자기가 단일화가 돼야 들어와요. 그것도 기호 2번도 아니고 국민의힘 기호도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자기가 돼야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김무성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준표. 이게 골치 아파. 홍준표가. 전혀 안 된다니까요. 서울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서울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김종인 씨는 쫓겨날 거고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당이 깨진다고. 그럼 그걸 노려서 홍준표 가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지가 장악해서 대통령 선거가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데 착각이라는 거지.
서울 보선해지고 국민의힘이 깨지는 순간, 보수 진영이 깨지는 순간 국민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요. 안철수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너희들이 깽판 냈다. 그죠? 그렇게 찾아요. 국민의힘도 깽판 냈다. 다 치워버리고 제3세력을 차려요. 제3세력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보시라고요. 그래, 홍준표가 비상시국연대하고 장애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게 최악의 수죠. 코로나야, 현재 상태가. 그죠? 코로나 올 연말까지 가요, 우리나라는. 코로나에다가,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나 진보적인 개혁주의자, 합리적인 개혁 보수들한테는 장애투쟁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알고 혐오를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그걸 하기 때 홍준표가, 새해부터는 목리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목리 정치가 누구예요? 김종인 대표를 말하는 거야. 야당이 외면하고 있는 문정권 폭정 종식 장애투쟁 국민대회에 주력하겠다. 해라 임마, 해라. 해. 가서 애들 그 김문수하고 정규재하고 그 태극기 그 허명을 가진 그 연단에 올라와서 해라 해. 정광훈하고도 하고 주옥순이하고도 하고 유해도 데려가. 유해도 알았지? 유해도 거기 태극기 부대에서 말이야. 유해는 보니까 태극기 옷을 입고 나오더라야. 태극기로 말이야. 위아랫돌이 다 막 치마 저고리 해가지고 꼭 데려가. 홍준표. 한심한 놈. 아유 이런 게 진짜. 아유 씨. 총선 참패 이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관리를 잃고 민주당 이중대 좌파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자시할 수가 없다. 홍준표 말이에요. 우리 모두 비상시국연대에 참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문정권 폭정을 종식시켜야 해서 올해는 서울 부산 선거의 야권 승리와 문정권 이후 대한민국의 정상화 담론 찾기에 전념하여서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비상시국연대 태극기 부대 세력과 장애투쟁 국민대회에 주력할 것이다. 족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